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원입니다. 25년 전 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995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그 순간 제 인생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6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다리를 건너다가 세상이 갑자기 뒤바뀌었죠. 민준이는 제 품에서 사라졌고 저는 차가운 한강물 속에서 홀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5년 만에 그 아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독일에서 자란 구조 엔지니어가 되어서요. 이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기록입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민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성수대교를 건너던 중이었어요. 6살 민준이가 갈매기들을 보며 신기해하던 순간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세상이 기울어졌어요.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떨어지고 차들이 한강으로 추락하는 광경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 품에 있던 민준이가 갑자기 제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고 저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차가운 한강물이 제 몸을 감쌌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민준이의 작은 백팩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빨간 백팩 제가 며칠 전에 사준 것이었어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감싸여 있었고 남편 성우가 울먹이며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원아,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순간 다른 것이 더 궁금했습니다. 민준이는 어디에 있어요? 성우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찾아야 해요. 아직 찾지 못한 거죠. 제가 다급하게 말하자 성우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지원아, 지금은 치료에 집중해야 해. 민준이는 계속 찾고 있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이미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요. 수색대는 며칠째 강을 뒤지고 있었지만 민준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한강변을 걸으며 민준이를 찾았어요. 학교로 돌아갔을 때가 가장 힘들었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민준이 목소리로 들렸고 교실을 돌아다니는 작은 발걸음 소리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성우도 많이 변했습니다. 밤마다 설계도 앞에 앉아 성수대교 붕괴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며 자책했어요. 건축 엔지니어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1년, 2년, 5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민준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저희를 배려하는 마음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민준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가는 것 같아 더욱 괴로웠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 7년째 되던 해 2002년 어느 봄날이었어요.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부임해 왔는데 그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더군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하늘, 그 이름이 너무 익숙했어요.
하늘이구나. 정말 반갑다. 그런데 너 혹시?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15년 전에 담임을 맡아주셨던 김하늘이에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평교사로 근무할 때 담임을 했던 학급의 아이였어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이가 어느새 교사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을 잘 돌보는 성격이었는데 어른이 된 후에도 그 마음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선생님 아드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민준이라고.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 후로도 사람들은 민준이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동시에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응, 민준이. 사고로 잃었단다. 하늘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이후로 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가끔 점심시간에 교장실로 와서 차를 함께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2015년 사고 20년이 되던 해 10월 21일 저는 매년 그랬듯이 재건된 성수대교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말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우 사무소에 독일에서 온 젊은 엔지니어가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여보, 오늘 사무소에 특별한 손님이 왔어. 성우가 퇴근 후 집에서 이야기했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래. 그런데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 정도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우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이름이 민준이래. 물론 성은 다르지만. 김민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성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더라.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지만 30살.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1995년에 6살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성우를 따라 설계 사무소에 갔습니다. 마음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지만 동시에 실망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젊은 남자가 설계도를 보며 성우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어깨 라인, 머리카락의 곱슬거림,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어린 민준이의 모습과 닮아 있었어요. 그가 돌아보는 순간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많이 달라졌지만 눈만큼은 똑같았어요. 민준이의 그 맑고 똘똘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정중하게 인사했을 때 저는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어요. 대신 성우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 지원입니다. 민준 씨에 대해 궁금해해서 함께 왔어요. 민준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성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미묘한 독일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어린 민준이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어릴 때 한국에서 살았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고를 당해서 기억상실이 있었거든요. 사고, 기억상실. 그 단어들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서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제 민준이라는 것을요. 어떤 사고였나요? 물에 빠진 사고였어요. 아주 어릴 때였는데 그때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독일 가족이 저를 입양해서 키워주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어릴 때 가지고 있던 물건이나 기억나는 게 있나요? 민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사고 당시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양어머니가 보관해 주셨는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이의 6번째 생일 때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어요. 물에 젖어 많이 상했지만 우리 가족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민준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엄마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민준이는 독일의 김수진이라는 한국계 간호사에게 입양되어 자랐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독일에서 근무하던 중 한강에서 구조된 민준이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자 입양을 결정했다고 해요. 민준이는 독일에서 구조 엔지니어가 되었고 특히 교량 안전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사고를 당했던 그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한 거였어요. 양어머니 수진 씨가 한국 방문을 허락해 주신 이유도 특별했습니다. 민준이가 성인이 된 후 계속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고 특히 교량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25년 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에요. 민준이의 말에 성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날 함께 있지 못해서. 성호는 그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을 털어놓았어요. 자신이 건축 엔지니어이면서도 성수대교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 그리고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아버지로서의 후회까지. 아버지,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독일에서 교량 공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런 대형 사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민준이는 오히려 성호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고를 계기로 구조 엔지니어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왜 그런지 모르게 다리나 건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양어머니는 그게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서 오히려 그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운명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헤어졌지만 그 사고가 민준이로 하여금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성수대교를 걸었습니다. 민준이는 다리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며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는 훨씬 안전하게 설계되었네요. 예전 사고의 원인들을 모두 보완했고요. 그 순간 민준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리 난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서 뭔가 떨어지는 꿈을 자주 꿨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그것이 민준이에게 남아있던 유일한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한 달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해주고 어릴 때 함께 갔던 장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민준이가 다니던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아직도 그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민준이를 보자마자 알아보시더군요. 민준이구나. 정말 민준이 맞네. 그때 그 귀여운 얼굴 그대로야. 선생님의 말에 민준이도 놀라워했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민준이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양어머니 수진 씨와 의논한 결과 민준이는 독일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그에게는 진짜 고향이었으니까요. 엄마, 아버지, 저는 독일에서 계속 살아야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까 자주 연락하며 지낼게요. 민준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고 억지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작별할 때 민준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느낄 수 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며 지냅니다. 민준이는 독일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지난해에는 민준이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손자 루카스를 처음 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 눈빛이 어린 민준이와 똑같았거든요. 이제 70세가 된 저는 교장직을 은퇴하고 성우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가끔 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냐고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답합니다. 성수대교 사고는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민준이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교량 안전 전문가로 일하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저 역시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교육자로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민준이는 독일에서 새로운 교량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 세계적으로 교량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최 박사와의 만남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안과 전문의이자 제 오랜 친구인데 민준이를 다시 만난 후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지원아, 내가 그동안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 눈물 하나하나가 모여서 민준이를 다시 데려온 거야.
정말 시적인 표현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절망하지 않고 기다린 시간들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하늘이 선생님과의 인연도 놀라웠어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교사가 되어 다시 제 곁에 나타나고 그 아이를 통해 다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하늘이는 지금도 저를 찾아와 교육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늘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교육자로서 살아온 삶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에는 민준이가 한국대학교에서 교량 안전과 재난 방지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자신이 1995년 성수대교 사고의 생존자라고 처음 공개했어요. 강연장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해졌고 많은 학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호도 민준이를 다시 만난 후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은퇴 후에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조용한 노년을 보내며 가끔 민준이 가족과 화상통화를 하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어요. 저는 정말 고마움을 느꼈어요. 교육자로서의 경험도 큰 자산이 되었죠.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가족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기적은 끝까지 믿고 기다릴 때 일어난다고 말해드렸어요. 민준이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알려져 많은 분들이 감동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자녀를 사고로 잃은 한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저희 이야기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올해로 사고가 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36살이 되어 독일에서 성공한 엔지니어로 살아가고 있고 루카스도 8살이 되어 한국어를 제법 잘해요. 지난달에는 민준이가 개발한 교량 안전 시스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큰 상을 받았습니다. 민준이는 내년에 한국의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해요. 독일에서 개발한 교량 안전 기술을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기대돼요. 루카스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포기하지 않았고 성우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고 민준이도 마음 깊은 곳에서 진짜 가족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요. 지금도 가끔 6살 민준이가 제 손을 잡고 웃으면서 걷는 꿈을 꿔요. 그 꿈에서 깨어나면 아직도 가슴이 찡해지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그 아이가 무사히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터널의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제가 민준이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그 시련을 이겨내면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사연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